박영선 의원이 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죠.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선 선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원장,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저는 아직 좀 낯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그러나 저희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됐기 때문에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명언을 보내주셨어요. 뭔가요?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라는 버나드 멜체의 명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 네. 용서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그 양념 발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후보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네, 사과는 공개적으로 이미 하셨죠. 그러나 예. 저는 그런 공개적 사과보다는 후보가 진심으로 이것을 느끼기를 바랬었는데요. 예. 제가 금요일 저녁 만찬 때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실하게 용서했다. 지금 조금의 시간차도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용서하셨다고 했지만 솔직히 고민은 많으셨잖아요. 상당히 깊으셨잖아요. 수없이 당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으셨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돌릴 만큼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할 만큼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그 후보의 절실한 요구였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그럼 이 절실한 요구 어떤 요구냐? 다음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고 이 압도적 승리의 힘으로 국가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번 대통령이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요. 그러한 말씀에 제가 뭐라고 화답을 드렸냐면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제가 꾸준히 그동안 외쳐왔던 13년 동안 외쳐왔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 통합의 힘 없이는 개혁할 수 없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통합정부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네, 그랬는데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통합 정부를 이끈다는 거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는. 포함한 더 큰 의미의 통합 정부인데요. 이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나왔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거 공격한 그 사실 자체를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하 변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적폐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대연정에 대한 비판이 1단계의 낮은 수준의 경선 과정에서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화두를 가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2단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진입해서는 그 1단계,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을 버리듯이 이제는 그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대연정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더라도 지금은 받아들일 때다. 안희정 지사의 그것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통합할 때다.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와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확답이 있은 후에 저희가 결합한 것입니다. 대연정 받아들인다는 확답까지 받고 결합을 결심했다. 구체적으로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의 그 어떤 단어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박영선 의원의 선대위 참여가 문재인 후보로서는 굉장히 귀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 후보의 장단점. 장점은 캠프 안에서도 충분히 보겠지만 단점조차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캠프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야, 이거 부럽더라. 우선 장점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요. 그 5년 동안에 축적된 힘이 있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극복해야 된다. 제일 절실한 극복 지점, 일종의 단점, 고칠 점 뭐라고 보세요? 그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바라봤을 때 저 대통령이 과연 반쪽짜리 대통령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냐라는 그 물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물음에 대한 화답이 바로 통합정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데 그 확장성을 20일 안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장성을 20일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와 의미와 행동을 해왔던 사람으로 표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제 저하고 변재일 의원이 합류 선언을 한 것이 1차적인 신호탄일 거고요.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김종인 전 대표, 또 정운찬 전 총리, 또 어떤 국가적 어젠다를 던지기를 원하시는 홍석현 회장님을 포함한 이러한 어떤 오랜 경륜을 가진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하면 국민들이 많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정 총리 주말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맞죠.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정운찬 전 총리. 제가 그것은 정운찬 전 총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은 탈당 후에 대선 도전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불출마 선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잖아요, 두 분이.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시고 이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종인 대표의 탈당도 반대했었고요. 또 대선 출마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탈당 이후에는 사실 김종인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제가 안산의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 참여하고 나서 바로 김종인 대표 댁으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왜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문재인 대표의 뜻이라면 이제 함께 하자 이 뜻인 거죠? 네,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는 간곡한 그 청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즉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사이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뜻이 잘 통하는 분들이시니까 아마 느낌이 있으실 텐데 긍정적인 사인을 보신 거예요?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사인을 봤다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강하게 거절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석현 회장도 가능성이 있어요? 홍 회장님하고는 문재인 대표하고 아마 직접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그럼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함께하겠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받아내신 겁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아직 좀 말씀드리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상. 그나저나 박영선 의원님. 안철수 후보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박지원 대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당에 계실 때는 환상의 복식조 박남매였는데 이렇게 또 대결하는 운명이 됐어요. 기분이 묘하실 것 같습니다. 박남매로서의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당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로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박 전 대표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늘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네. 마음으로. 아유,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두 분이서 대결도 해야 되고 이거 네. 밸런스 잡기 힘드시겠는데요. 우리가 좀 선거를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서로 헐뜯는 선거 이제 그만하고 예. 서로를 칭찬해주면서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예.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선거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화제의 인물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죠.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선 선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원장,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저는 아직 좀 낯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그러나 저희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됐기 때문에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명언을 보내주셨어요. 뭔가요? 그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라는 버나드 멜체의 명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 네. 용서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그 양념 발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후보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네, 사과는 공개적으로 이미 하셨죠. 그러나 예. 저는 그런 공개적 사과보다는 후보가 진심으로 이것을 느끼기를 바랬었는데요. 예. 제가 금요일 저녁 만찬 때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실하게 네. 용서했다. 지금 조금의 시간차도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은 확실하게 용서하셨다고 했지만 솔직히 고민은 많으셨잖아요. 상당히 깊으셨잖아요. 수없이 당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으셨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런데 통합정부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네. 예. 그랬는데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통합정부를 이끈다는 거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는. 포함한 더 큰 의미의 통합정부인데요. 이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나왔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거 공격한 그 사실 자체를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하 변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적폐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대연정에 대한 비판이 1단계의 낮은 수준의 경선 과정에서의 우리 안에 그걸 돌릴 만큼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할 만큼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그 후보의 절실한 요구였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그럼 이 절실한 요구 어떤 요구냐? 다음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고 예. 이 압도적 승리의 힘으로 국가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번 대통령이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요. 그러한 말씀에 제가 뭐라고 화답을 드렸냐면 예.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제가 꾸준히 그동안 외쳐왔던 13년 동안 외쳐왔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 통합의 힘 없이는 개혁할 수 없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화두를 가르는 것이었다면 예. 이제 2단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진입해서는 그 1단계,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을 버리듯이 이제는 그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대연정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더라도
지금은 받아들일 때다. 안희정 지사의 그것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통합할 때다.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와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확답이 있은 후에 저희가 결합한 것입니다. 아, 대연정 받아들인다는 확답까지 받고 결합을 결심했다. 구체적으로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의 그 어떤 단어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박영선 의원의 박영선 의원이 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죠.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선 선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원장,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저는 아직 좀 낯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그러나 저희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됐기 때문에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명언을 보내주셨어요. 뭔가요? 그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라는 버나드 멜체의 명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할 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 네. 용서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그 양념 발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후보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요. 그러한 말씀에 제가 뭐라고 화답을 드렸냐면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제가 꾸준히 그동안 외쳐왔던 13년 동안 외쳐왔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 통합의 힘 없이는 개혁할 수 없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통합정부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네. 그랬는데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통합정부를 이끈다는 거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는. 포함한 더 큰 의미의 통합정부인데요. 이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나왔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거 공격한 그 사실 자체를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하 변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적폐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대연정에 대한 비판이 1단계의 낮은 수준의 경선 과정에서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화두를 가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2단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진입해서는 그 1단계,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을 버리듯이 이제는 그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대연정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더라도 지금은 받아들일 때다. 안희정 지사의 그것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통합할 때다.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와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확답이 있은 후에 저희가 결합한 것입니다. 대연정 받아들인다는 확답까지 받고 결합을 결심했다. 구체적으로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의 그 어떤 단어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박영선 의원의 선대위 참여가 문재인 후보로 였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네, 사과는 공개적으로 이미 하셨죠. 그러나 저는 그런 공개적 사과보다는 후보가 진심으로 이것을 느끼기를 바랬었는데요. 제가 금요일 저녁 만찬 때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실하게 용서했다. 지금 조금의 시간차도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용서하셨다고 했지만 솔직히 고민은 많으셨잖아요. 상당히 깊으셨잖아요. 수없이 당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으셨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돌릴 만큼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할 만큼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그 후보의 절실한 요구였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그럼 이 절실한 요구 어떤 요구냐? 다음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고 예. 이 압도적 승리의 힘으로 국가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번 대통령이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은 굉장히 귀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 후보의 장단점. 장점은 캠프 안에서도 충분히 보겠지만 단점조차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캠프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야 이거 부럽더라. 우선 장점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요. 그 5년 동안에 축적된 힘이 있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극복해야 된다. 제일 절실한 극복 지점, 일종의 단점, 고칠 점 뭐라고 보세요? 그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바라봤을 때 저 대통령이 과연 반쪽짜리 대통령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냐라는 그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물음에 대한 화답이 바로 통합정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데 그 확장성을 20일 안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장성을 20일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